세후 월 260만원 받는 공무원입니다. 받는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이 없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돈 모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랑 부동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30대인데요. 30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월부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주식이랑 부동산 다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것저것 관심사가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주기적으로 좋아하는 거나 관심 가는 분야가 바뀝니다. 주식을 한참 파다 보면은 이거 부동산이 맞나? 싶다가도 또 부동산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게 완전 주식이 대세인데 이러면서 다시 주식에 또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결정이 안 서요. 둘 중 하나로 뭐 큰돈이라도 벌어봤으면 딱 결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두저도 아니게 지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외향인에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투자 공부에 할애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 김현준 대표님처럼 주식이 더 맞는가 싶기도 한데 둘이 인간관계가 철험이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귀도 좀 얇아요. 주식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진짜 솔직하네. 계속 월급만 벌어서는 넉넉한 형편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이런저런 투자 좀 했습니다. 300만원 주고 주식 단타 강의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주변 지인 추천으로 투자했고요. 강의 듣거나 임장 가거나 공부해 온 적이 없어요. 11월 결혼 앞두고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집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전세 들어가서 돈 더 모으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4천 정도 갖고 있는 주식은 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힌트를 얻어야 매수할 종목이 보일까요? 이제 가정 꾸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돼요. 애도 가질 거고 저는 계속 서울 근무할 텐데 지금같이 하루 벌고 하루 써서는 좀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막하긴 하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진 않아요. 너나이님, 현준 대표님 10년 뒤에는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해줘 월부에서 도와주세요. 자, 요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질문을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은 행동력이 빠르고 겁도 없어서 일단은 지르는 타입이면서 동시에 귀가 얇다. 이런 성격은 주식이 맞을까요? 부동산이 맞을까요? 꼭 하나만 해야 될까요? 둘 다 할 수는 없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 현준 대표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도대체 뭘까요? 고수들은 일상 속에서, 그때 현준 대표님도 방송에서 보니까 일상 속에서 힌트들을 얻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의 주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가시나요? 이거 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집 마련할까요? 전세 살까요? 5달 뒤에 결혼해요. 세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살까요? 말까요? 이거거든요. 6억 정도 아파트 사고 싶은데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의 주식 계좌인데 에코프로, 프로비엠. 네, 그래도 뭐 좋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큐리언트, 진원생명과 카카오. 진짜 한 3, 4천 정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일단 닉네임은 예비신부님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예비신부님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을 좋아하세요? 네.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지금 배구 하고 있어요. 배구요? 네. 이거 배우기 전에 배드민턴 했었어요. 주로 이제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위로 뛰어서 뭔가를 타격하는. 몸싸움 안 하고, 몸싸움 안 하고 이런. 그렇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상대방이 있거나 팀이 있거나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걸 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네. 저는 달리기만 해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지겹다고 생각해서. 그죠. 다들 지겹다고 하는데요. 전 그 시간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 왜냐면 혼자 뛸 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성향이에요, 성향. 성향을 말해요. 근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뭐냐면, 딱 맞는 성격은 없어요. 부동산에 딱인 성격, 주식에 딱인 성격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동네에 임장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도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하고도 또 잘 지내면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혼자 있고 싶어서 달리기라는 종목을 선택할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힘들어했을까요? 안 힘들어했을까요?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재밌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당신이 조금 마음이 불편한 정도라면, 아, 돈 걱정된다 정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활동 범위를 한번 그려봐라, 종이에다. 나를 이렇게 가운데 사람을 그려놓고, 여기는 회사, 여기는 뭐 동호회, 여기는 친구 그룹 이렇게 해놓고, 그 전체를 이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범위는 내가 딱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활동 범위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활동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해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면 필연적으로 그 활동 범위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예를 들면 네. 우리 저기 예비 신부님이 내 부동산 투자하겠다 마음 먹고 임장을 가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낯선 동네에 임장을 혼자 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배구 동호회 못 나가고. 그쵸. 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좀. 그죠? 그쵸. 그죠? 별로 그냥 막 그렇게 잘 안 땡기잖아요, 그게. 그죠? 네. 처음 시작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익숙했던 그 활동 범위를 뚫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느냐.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대부분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야, 내가 이제 결혼도 했고,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슬슬 회사에서 원래 집 잘 살았던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슬슬 이제 짜증이 막 올라와, 마음속에서. 이거는 내가 메꿀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30대로 접어들면서 제가.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서 집, 회사만 해야 되나?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요, 지금 현재에 대한 불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 동인이라고 불러요. 부정적 동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너나이님은 부정적 동인에 의해서 출발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그 부정적 동인에 의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다 잘 됐나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은 부정적 동인에 의해서 출발하지만, 출발한 이후에는 긍정적 동인을 발견해야만 롱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운전을 시작해요. 근데 운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아픈데, 나는 장롱면허인데, 남편이 없어. 잘못하면 병원 못 가면 지금 큰일 나,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 면허 시험 볼 때 했던 대로 그냥 해보자 하고, 부정적으로 딱 했어. 한 번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할만하네? 내가 왜 그동안 운전을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운전에 슬슬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운전을 할 거리를 막 찾아,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예비 신부님한테 예비 신부님의 그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막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이거를 뚫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동인이 있나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흥미를 느끼고 너무 재밌다라고 느끼질 못해서 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보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럼 이럴 거예요. 너나님 저는 근데 그런 거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좀 키우다 보면 네. 그때 아이 얘기를 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강력한 동인이 생겨요. 네. 왜?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이 찾아오는 초보 엄마들한테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왜냐면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경로를 설정해줘도 본인이 악셀을 밟을 마음이 없으면 차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아까 현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런 의미였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완전 너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중요하지 않아. 네. 나중에 내가 필요해지면 그때 고민해도 돼요. 근데 지금 본인에게는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살아보시면서 탐색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억지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부동산 투자 남들이랑 같이 하셨다고 그랬죠? 네. 얘기만 듣고 그냥 네, 맞아요. 이거는 그런 상태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동의를 네. 못 느끼는데 해보고 느꼈어요. 그죠? 위험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치. 그래서 이런 채널도 보고 공부도 하고, 제가 최근에 너나이님 강의 내 집 마련 기초 그것도 신청해서 저 지금 끌어다 앉아서 같이 듣고,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고, 여태까지는 저도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듣고 귀가 얇으니까 다들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집 마련할 때도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전세를 가야 될지 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고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잖아요. 네. 만약에요,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요. 네. 근데 2년 뒤에 전세값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상승기가 와서 2년 뒤에 한 8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8천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그 집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때 살걸? 그러면서 동시에 강력한 부정적 동인이 생기겠죠. 네. 네.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깃해서 남들이 얘기하면은 솔깃해서 본인은 강력한 동인이 없는데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팍 생겨가지고 함부로 돈 넣는 것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행동력도 빠르고 겁도 네. 없고 일단 지르는 타입. 구해줘 올부도 일단 질러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번 사연 읽었는데 그거 보고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두서없이 올렸는데 연락 와가지고 행동력 빠르고 겁도 없고 일단 지르는 타입이다라는 말씀 말고요. 네. 그 앞에 관심사가 많고 다양한 걸 좋아한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식에 너무 잘 맞는다. 나도 그 말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주식 질문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하셨어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사느냐라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견한 기업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좀 내 투자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름이 규모의 경제 공유라는 키워드예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규모가 있으면 경제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오늘 저녁거리를 사러.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차를 타고 나가면 역세권에 큰 이마트가 있어요. 어디가 물건이 더 싸죠? 이마트가 훨씬. 싸죠? 어디가 더 물건의 구색이 다양하죠? 이마트가 훨씬 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는 게 편의성이 더 높죠? 이마트에서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이마트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소비자한테 더 좋은 물건을, 다양한 물건을 더 편하게 사고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예요. 큰 회사, 선발주자, 이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큰 편익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건 경영학적인 용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 공유를 붙여서 공유. 이 공유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규모의 경제로서 발생된 편익을 다른 경제 주체와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스트코 알아요? 코스트코? 네.
가본 적 있어요? 네. 코스트코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이 팬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트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싸게 파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인데, 자,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비 신부님께서 내가 마트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우리 마트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내가 짱이야. 내가 이 동네 독점 마트야.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리겠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제가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장이 가지려고 하겠죠. 그 사장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은 사장이지만 대기업 상장사는 주인이죠? 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꽉 잡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규모의 경제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규모의 경제 공유 회사는 그거를 소비자한테 편익을 줘버리는 거예요. 코스트코 사장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싸게 우린 팔겠어. 우리는 영업이익률 3%만 남길 거야. 나머지는 다 고객한테 돌려줘.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홈플러스를 이기고 이마트를 이기고 롯데마트를 이기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는 마트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 팔 때 남기는 돈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팬들을 엄청 많이 늘리면서 총 벌어들이는 이익을 되게 크게 만든 게 규모의 경제 공유라는 모델이에요. 네. 저는 요새 이 키워드에 꽂혀 있고요. 이게 제가 요새 기업을 찾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객들한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줘서 돈을 많이 남기는 회사를 찾아봐야겠다. 그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르게 생각하진 않고,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큰 미래를 보고 돈을 버는 회사가 있겠구나. 당장 이 회사가 돈을 안 남기는 게 못 남겨서가 아니라 오케이, 내가 경쟁자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경쟁자 다 죽인다. 내가 이 시장 다 먹는다.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내린다든지 충전기를 우리만 써, 고속 충전 우리만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팬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너네도 써 한 다음에 전 세계를 다 독점한 다음에 이제 우리 충전기 쓸 때 돈 더 내.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에 김현준이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제가 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알아보시면 조금 더 제가 20년 걸렸던 일을 예비 신부님은 뭐 2년, 3년으로, 늦어도 5년, 10년으로 땡겨서 조금 빨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최근에 기업을 찾았냐. 아리찌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리찌아? 팀장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리찌아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성복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 회사고요.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요. 제2의 룰루레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 투자하지도 않았고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리찌아를 어떻게 알았냐? 저희 펀드 매니저의 여자친구가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리찌아를 직구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 내가 아리찌아 하나 사줄까? 아니면 야, 뭘 또 그렇게 옷을 또 사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리찌아? 그거 왜 좋아하는데? 이거 힙해? 가성비도 좋아? 어느 나라 건데? 상장사인가? 하는 그런 관심도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주식을 찾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 디즈니 구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영화 보셨거나 개봉한 거 아세요? 너무 알고 궁금해요. 있어요. 이거. 알고는 재밌을 것 있는데 같아. 보진 않았어요. 안 좋아하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슈퍼마리오, 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보고 나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 영화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다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린 애기들부터 나까지 이걸 깔깔대면서 보네? 근데 나는 슈퍼마리오를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닌텐도가 뭔지 아는데, 이 애기들은 슈퍼마리오나 닌텐도 잘 모를 몰라. 세대인데, 되게 옛날 게임인데,
그래? 그러면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닌텐도의 본업은 게임기 회사예요. 그러면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보고 나온 애기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 엄마, 나 저거 게임하고 싶어. 마리오 사줘. 그러면 네. 엄마가 사줄 수밖에 없겠죠? 남편들이 그렇죠. 사달라고 할 거야. 그렇죠. 우리 애기가 사달라고 하는 거 봤지?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쥐는 건데, 그러면 닌텐도는 영화를 개봉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거기에 있는 게임들을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게 어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어필을 한 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게임기라든지 게임 콘솔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광고를, 돈 받고 광고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닌텐도가 지금 어떤 게임을 내지? 닌텐도의 게임 타이틀 판매량 중에서 슈퍼마리오 형제가 나오는 타이틀의 비중은 얼마나 되지? 얘네가 다음에 게임 콘솔 신규 버전은 언제 내지? 그 신규 버전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과거에는 게임기를 잘 내면 성공만 했을까? 실패한 적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닌텐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나 벌고 이번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개봉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기업 가치가 커질까 작아질까를 계산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전 투자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진 않는 것 같고 좀 지켜보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SM을 5년 지켜본 것처럼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류의 행동들이 재밌으면요. 그러면 주식할 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비 신부님은 관심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관심사를 주식 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이거 샀다가 이거 팔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애니메이션 관심사 있으니까 디즈니 한번 해보자. 게임 있으니까 닌텐도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서 다 계산을 하나씩 해놓는 거예요. 10개, 100개, 1000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놓은 동안에는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아마 예비 신부님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이거 공부했다가 저거 공부했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저는 업종에 대한 관심사가 바뀌어요. 반도체도 공부했다가 AI도 공부했다가 2차전지도 공부했다가 자동차도 공부했다가 게임도 공부했다가 아이돌도 봤다가 아이돌 보면 에스파가 잘 될지 뉴진스가 잘 될지 아이브가 잘 될지 한번 가입도 해봤다가 CD도 사봤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잘 아는 주식 중에서 저평가되는 주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사 많은 사람이 이걸 관심사를 가졌다고 해서 난 이거 사야 돼 지금. 관심이 끝났으니까 귀가 얇으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야 돼라고 생각하면 주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되게 잘 맞을 수 있어요. 오, 네. 설명 너무 얘기 잘하는 거 들으면서 아니야? 좀 확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에 설명 있고 너무 잘한다. 그게 예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적성에 저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다만 아쉬웠던 대박이다. 건 다들 누구나 이런 초입 단계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네. 구해줘 월부 쭉 보시면 좀 더 이제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저한테 좀 디테일하게 티키타카가 되는 사연자들 보셨죠, 몇 번. 그 사연자까지 되려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쭉 하시고 저는 다음에는 내가 주식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이러한 분명히 아까 제가 켜켜이 쌓는 과정이 스스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김현준을 멘토로 갖고 있으면 그거를 좀 덜 쌓아도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사연을 쓰세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한번 쓰셔서 그때 제가 PD님한테 꼭 얘기해 놓을게요. 같은 분이 썼다. 근데 주식을 분석하는 실력의 단계의 질문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채택하라고 할게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네. 동기부여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저랑 그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좋죠? 네, 좋아요. 네, 그때 다양한 관심사를 정말 숫자로 바꿔봤는지, 내 적성이 맞는다고 판단됐는지, 정말 검증할 거예요. 근데 만약 1년 동안 없다, 그러면, 또, 너나위님 강의 듣고 부동산으로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도 강의를 또 하거든요? 네네. 월부에서. 현준 대표님 강의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강의를 둘 다 알고 들어보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긍정적 동인으로의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너무 싫어서 관심은 생겼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요 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생겼죠? 네. 이게 긍정적 동인으로 변동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현준 대표님이 얘기한 거 진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진짜 6개월 뒤에 현준 대표님이랑 통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짜릿함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아,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친놈처럼 임장 다닐 때 같이. 그때는 제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새로운 곳을 간다는 설레임이 더 컸거든요, 저는. 내 눈에 담는 그 즐거움이 더 컸었어요. 네. 그것처럼. 이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네. 이 지금 본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당면한 과제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만 드릴게요. 네. 네. 2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느낀 건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아마 우리 예비 신부님은 제가 집을 사라고 해도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6억, 7억이나 되는 이 집을 그냥 단순히 전화통화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2억 5천으로 전세를 가세요. 예, 전세를 가시되, 네. 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시간 순서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2억 5천으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영등포 그 외진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세요. 다른 지역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지역이요? 거기가 너무 별로거든요. 전세 음. 살기에도. 저한테 보내주신 데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으라는 느낌이잖아요. 본인한테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역을 좀 정해드릴게요. 광명, 평촌 이 두 군데에서 방 2개짜리 네. 21평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 만한 아파트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그리고 2억에서 3억 사이에 전세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쭉 고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신랑 손잡고 돌아다니세요. 네, 그런데 좀 빨리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 제 생각에 하반기 되면은 수도권에서 4억이 안 되는 절대 가격이 낮은 전세 주택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거길 가보면 광명이나 평촌을 가보시면 아, 왜 너나이님이 여기서 신혼살림을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단 이건 있어요. 신랑은 직장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거고요. 본인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본인은 이제 시간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저는 신랑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 보고 있는 영등포 아파트에서 잠실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근데 광명은 7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7호선 타고 올라가서 2호선으로 대림이나 이런 데서 환승해서 가면 좀 편하고요. 네. 평촌에서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출퇴근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으로, 그 다음 순서로 해야 될 거는 전세를 들어간 다음에 아, 난 모르겠다. 이제 나는 2년 동안 끝 이러지 말고 네.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세 시세 체크를 꼭 하세요. 네. 본인의 전세 시세. 그리고 매매 시세도 체크하세요. 만약에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는 전셋집이 2억 5천인데 매매는 5억이에요. 네. 근데 2년 동안 쭉 봤더니 매매는 4억 8천에서 5억 2천. 그러니까 계속 그 지지부진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전세가 3억 이상으로 올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사야 하나요? 사야 돼요. 음. 그러면.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네네네. 아시죠? 네, 그리고 이해했어요. 저는 전망은 하지 않지만 네. 제 경험상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내 집 네.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는 얼마 안 오르거나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전세가만 계속 올라간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그리고 2년 살아봤더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현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예요? 투자하는 방식? 네.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좀 정돈된 느낌이 어. 말씀해 주신. 대부분 첫 발을 못 떼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 정돈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는 거?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방적 대화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강의나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신랑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사랑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로 결혼을 할 준비를 하면서 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말을 하면 되죠. 제가 현명한 남편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그렇지. 어떤 면이 저 말고. 현명한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단단하고 음. 이성적인 부분들이 저의 성향하고 반대인데 음. 그 중간에서 만나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생겼죠? 제 눈엔 잘생겼죠. 됐어. 그거 너무 좋아하네. 좋아하네. 예. 결혼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뒤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네, 현준 대표님 인사하세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안 해. 왜냐면 그 작은 디테일한 넘어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거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규모의 경제 공유랑 아리찌야. 그다음에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저도 요즘에 이런 거 좀 내가 주식 투자 할 줄도 모르는데 뭐 이런 게 생각날 때가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주식은. 예. 어차피 오래 기다려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 자체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현준 대표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드린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말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무협지처럼 얘기하니까. 근데 현실에서의 나는 무슨 무협지야. 내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찾으면 다 엉망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이런 투자자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본인의 수익으로 검증이 된 투자자도 100개 중에 98개가 LI래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국 팔도 임장을 다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다 외워야 돼요? 왜요? 왜? 너나님 책 보니까 뭐 언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길 갔더니 막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샀더니 수익률 1100%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원해요, 사람들은. 방법을 어떻게 원해요. 하면 픽을 할 수 있다 딱 생각해. 고를 수 있어요? 1100% 한 그 방법을,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직원도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네.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월급쟁이 부자들이 저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간접 투자할 방법도 여러 가지로 있고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 월세로 사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요. 벌써 2명이 얘기했어요. 아파트에 사고 싶은데 그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 자기가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석에서 스몰 토크를 하다가. 그래서 그걸 네가 공부해가지고 되냐, 그럼 월부에 가서 배워라. 그랬더니 제가 들어도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허락받냐. 근데 걔네들은 약간 주식하는 회사에서 부동산을 공부하러 간다고 근데 하면. 이건 투자보다 내 집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니네가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가서 배워라. 내가 자리 없으면 내가 그거 한번 부탁해가지고 의자 2개 놔주겠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은혜가 있으니까. 이 너나이님 강의를 들으면 그런 것들도 스몰 토크도 많이 해준대요, 정말로.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생각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댓글 좀 달아줘요. 왜냐면은
나랑 현준 대표님은 솔직히 대표를 좀 보거든요. 네, 좀 아 저희. 근데 댓글이 요새 구해줘 월부 주식 상담이 너무 적어가지고 적어서. 다 읽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나 못 읽을 정도로 많았으면 맞아. 좋겠어. 투덜이라고. 또 저격할 거면 이름 까고 해. 쥐킴이 뭐야? 쥐킴이. 아니야. 댓글로 해.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계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아. 네, 저하고 현준 대표님이 힘을 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